안녕하세요. 오도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새벽이고요. 주말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이 별로 없었는데 월요일 새벽부터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만 1000달러에 안착을 했고요.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상승 추세인 거는 확실합니다. 한 주 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8만 2680까지 갔다가 7만 9300까지 갔다가 다시 8만 1000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네, 이 사이에 팔지 않았다면 다시 복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5년 동안 3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대비 좀 많이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스트래티지 한번 볼게요. 187달러를 다시 탈환을 했고요. 한 달 동안의 추이인데요. 4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 21% 상승을 했고요. 5년 성적 208% 정도 상승을 했네요. 비트코인이 39%인데 스트래티지는 20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좋다. 같은 돈을 투자를 했다면 아무래도 포모가 좀 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나중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지만 이 스트래티지를 믿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스트래티지 투자하는 게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업처럼 움직이지 않고 CEO도 없기 때문에 스트래티지보다 투자하기 훨씬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스트래티지는 사실 비트코인의 이런 변동성과 이 CEO의 리스크, 실적 발표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어려운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 때문에 좀 많이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오히려 더 좋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영원히 안 판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고 전략상 조금의 비트코인을 팔고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기 위한 큰 그림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팔고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유동적인 생각들, 생각의 변화 이런 새로운 플라이 휠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실적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아주 좋고 장기적으로 봐도 뭐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비교해 볼 대상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좀 가져왔고요. 나스닥 대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폭이 엄청 크잖아요. 이런 자산을 투자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쉽지 않고요. 이런 변동폭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 결국에는 나스닥보다는 올라간다.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확실히 시그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 워낙 지금 폭등 중에 있어서 좀 포모가 좀 오긴 왔는데 비트코인은 언제쯤 올라갈까 좀 생각을 좀 해보자면 많이 하락했던 지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냥 차트를 워낙 안 봐가지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고점과 저점들이 좀 얼추 나스닥과 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실망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봤는데요. 이런 변곡점들, 지금 고점을 나스닥보다 좀 더 많이 찍었지만 큰 변화 없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반등을 했을 때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 얼추 비슷합니다. 지금 나스닥 조정 기간을 좀 최근에 보면은 얼추 비슷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푹푹 떨어지던 이 시점하고 나스닥이 지금 조정 구간에 있었던 이 시점.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지만 나스닥은 별로 안 빠졌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한 12% 정도 빠졌네요. 비트코인은 52% 정도 빠진 이런 상황들, 이런 걸 봤을 때 반등이 거의 동시에 또 일어났어요. 보면은 3월 29일, 30일 이 시점에 동시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상승폭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금 겹쳐 놓으면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상승폭은 지금 현재 비슷한데 나스닥은 왠지 폭등처럼 보이고요. 비트코인은 살짝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아이러니하지만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지금 나스닥 그래프의 기울기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좀 많이 포모가 왔는데 비트코인도 분명히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간에 이 상승폭을 봤을 때 나스닥은 요만큼 올라갔지만 비트코인은 이만큼 올라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돈을 푸는 시점에는 상승폭이 나스닥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 어느 부근에서 나스닥을 추월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놨을 때 이 떨어지는 이 상황들, 그래도 나스닥하고 좀 비슷하게 간다. 대신 변동폭이 좀 심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글로벌 차트 M2 통화량을 좀 갖다가 집어넣어 봤는데요. 대충 시기를 잡았습니다. 한 70일 지연으로 좀 잡아놨고요. 이 70일 지연 같은 경우는 글로벌 M2가 70일 먼저 반등을 하고 뒤늦게 70일 뒤에 돈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보면 되겠죠. 저점이 글로벌 M2 기준으로 여기인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저점인 것 같고요. 글로벌 M2 기준으로는 여기가 고점이네요. 여기가 선반영돼서 미리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이 자산 시장이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돈은 계속 풀렸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이거는 70일 지연이 아니고 그냥 바로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이 상황들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횡보 구간, 이 글로벌 M2가 여기 부근에서 좀 횡보를 했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도 또 상승을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따라간다면 나스닥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뭐 이런 그래프, 지금 여기 한 번 더 꺾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털려 나갈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어느 상승 지점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 상황들이 이 글로벌 M2에 보이기 때문에 분명 나스닥도 조정 한번 거치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1파가 되겠죠? 이게 2파가 되고 어느 시점이 3파가 되는 지점이 올 것 같네요. 이게 뭐 연말 정도로 보면은 그래프의 그 간격상 맞는 것 같고,
요 간격이 여기의 간격만큼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조정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한 6개월 이상 이 산파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기간과 맞물려서 연말까지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비트코인도 어느 시점에서 조정 한번 받고 털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M2의 추이를 계속 봤을 때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분명히 좋은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지면은 자산을 좀 미리 빼야겠죠. 정리 수순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M2 추이만 좀 보면은 이런 하락폭들을 건너뛸 수 있다. 일단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본주에 투자하거나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그냥 긴 시결로 보는 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보면은 어쨌든 5년 정도의 추이를 봤을 때는 그냥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50% 맞아도 들고 가는 그림이 제일 좋고, 이 나스닥하고 개별주가 제일 문제인데요. 이런 조정들이 나올 때마다 진짜 푹푹 꺼지는 거 보면은 무섭습니다. 네. 너무 무섭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거나 저처럼 무지성으로 그냥 장투를 지향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말고 본주로 갈아타서 존버를 하시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요. 나스닥이 워낙 날아가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고 이 비트코인을 투자한 이 시점부터 이렇게 괴로울 수가 있을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알고 들어갔지만 지금 순위들을 보면은 테슬라, 엔비디아, 속슬, TQQQ, 비트코인, MSTI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제일 꼴찌잖아요. 제가 4월 7일 이후로 영상 올린 게 있었는데 비트코인하고 MSTI를 꼴찌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 실패한 투자다. 이때부터 속스를 들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속슬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분명히 이 저점을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기다렸으면 이런 지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갑자기 40불에서 지금 170불까지 올라갈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상황입니다. 지금 포모도 많이 오고 비트코인만 바라보다가 지금 2000%를 날려버린 이 상황인데 반도체가 좀 먼저 달리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M2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7일 기준으로 좀 횡보하다가 팍 쏘는 이런 그림들이 좀 놓쳐서 좀 아쉽고, 하지만 이 속슬이라는 종목을 잘 보시면 2022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이때부터 엄청난 행보 기간을 거칩니다.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 사람들, 다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야. 여기가 고점인 줄 알고 고점 맞고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팔았겠죠. 그러면 결국 이 파동을 못 먹는 거죠. 투자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요만큼 견디신 분들은 결국에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잖아요. 이때 고점에 샀었어도 좀 감가를 하고
저점에 좀 물타고 평단가를 한 30불 밑으로 유지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수익을 다 먹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장투할 만한 종목은 아니죠. 30개 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장투할 종목으로는 그래도 나스닥의 TQQQ가 조금 더 낫죠. 이것도 횡보 기간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상승을 한 상황인데, 확실히 2023년도 1월에 사신 분들은 좀 수익이 좀 많이 났다. 하지만 이렇게 털리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털리는 구간에 이미 TQQQ는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밑에서 다시 주웠다가 본전 오면 팔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세버의 레버리지다 보니까 이걸로는 돈 못 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별주에 투자하신 분들, 구글이 또 날아가고 있죠. 글로벌 M2와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역시 나스닥 빠질 때 같이 비슷하게 빠졌다가 반등할 때 좀 같이 올라주고 약간의 횡보를 좀 했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글 투자자가 여기서 많이 털려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거든요. 2024년도부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1년 반이나 걸렸으니까 여기서 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1년 반 동안에 그 기다림을 못 기다리면은 이 상승분을 못 먹는 거죠. 여기 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다 먹은 분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와봤는데요. 지금 많이 상승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다른 개별 주식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이 이렇게 그냥 추세선 유지하고 이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략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17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MSTR 차트를 좀 보면은 비트코인과 좀 비교해 봤는데 스트래티지 채택 이후에 이런 성적표입니다. 대략 비트코인은 600% 정도 올랐고요. MSTR은 1400%. 변동폭을 봤을 때는 크게 차이 없다가 2024년도 ETF 승인 이후로부터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확실히 6만 불 때 이 저점이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앞으로는 이런 가격대죠. 이게 187달러죠. 이 가격을 볼 수가 없다. 지금 여기서 약간의 저항을 받고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매물대가 여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뚫어버리는 순간 그대로 이렇게 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장부터 미장까지 뭐 난리가 난 상황에서 조금 초라한 성적표긴 하지만 이걸 선택을 한 이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비트코인과 이 성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계좌도 이 성적표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좀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히 토요일 장마감 이후에 나스닥의 그 폭등을 좀 보면서 속슬의 폭등을 보면서 좀 많이 속상했었는데 이 비트코인도 좋은 날이 오겠죠. 이번 연도까지는 확실히 추세가 좋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제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얼마나
오래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뭐 고점이다 생각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덜어내면서 길게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이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짜 본주가 15%만 빠져도 한 반토막이 나니까 진짜 견디기 어렵습니다. 진짜 이거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후회되고, 레버리지는 다신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돈을 못 벌어도 이게 레버리지로 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지금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버티셔서 좋은 수익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다시 화이팅 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